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단호박. 달콤하고 부드러운 그 맛, 다들 좋아하시죠? 그런데 이 단호박이 드시는 방법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오늘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전문의 김수진 선생님과 함께 단호박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당뇨와 대사질환을 전문으로 연구하신 분인데요. 35세의 젊은 나이에 이미 수천 명의 환자분들 식이교정을 직접 지도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호박은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잘못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오늘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단호박이 왜 이렇게 주목받는 식품인지부터 짚어드릴게요. 단호박은 맛이 밤처럼 달콤해서 밤호박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이 단호박, 그냥 맛있는 채소가 아닙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특히 걱정하시는 당뇨, 고혈압, 불면증, 눈 건강,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잡아줄 수 있는 보기 드문 식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효과가 가능할까요? 김수진 선생님이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단호박의 첫 번째 핵심 효능, 혈당과 혈압을 함께 잡아드립니다. 혹시 식후에 갑자기 졸리거나 피곤해지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식사 후 2시간이 지나도 배고픔이 금방 오신 적 있으시죠? 이것이 바로 혈당 스파이크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호박 속에는 펙틴이라는 특별한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 펙틴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김수진 선생님이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펙틴을 스펀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밥이나 빵을 먹으면 당분이 빠르게 혈액 속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이때 펙틴 스펀지가 그 당분을 감싸서 흡수 속도를 확 늦춰줍니다. 그래서 혈당이 천천히 완만하게 오르는 거예요. 실제로 대한당뇨병학회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단호박 껍질에 들어있는 펙틴을 꾸준히 섭취하면 식후 혈당 상승폭이 평균 18% 낮아졌다고 합니다. 10명 중 거의 2명분 차이가 나는 거죠. 혈압 관리에도 단호박이 큰 역할을 합니다. 단호박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우리 몸속에 쌓인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데요. 나트륨이 줄면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낮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혈압이 내려갑니다. 게다가 단호박씨에는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혈관을 넓혀주는 일산화질소를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좁은 2차선 도로가 8차선으로 넓어지는 것처럼 혈관이 여유로워지면서 혈압이 떨어지는 거죠. 단호박의 두 번째 핵심 효능, 잠 못 드시는 분들께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잠이 줄어드셨나요? 새벽 3시, 4시에 눈이 떠지셔서 다시 잠들기 힘드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게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김수진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수면 문제의 상당 부분은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트립토판은 낮에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으로, 밤에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이 흐름이 원활해야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단호박씨 한 줌에 이 트립토판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또한 마그네슘도 풍부한데요. 마그네슘은 긴장된 신경과 근육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종아리에 쥐가 잘 나시거나 눈밑이 자주 떨리신다면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김수진 선생님이 알려주신 꿀팁이 있습니다. 주무시기 한두 시간 전에 호박씨 한 줌을 우유 한 잔과 함께 드셔보세요. 트립토판과 칼슘이 함께 작용해서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단호박의 세 번째 핵심 효능, 눈 건강과 면역력을 동시에 챙깁니다. 단호박의 주황색, 당근의 주황색. 왜 이런 색깔이 날까요? 바로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전환되면서 눈 건강을 지켜줍니다. 어두운 곳에 들어갔을 때 눈이 빨리 적응되시나요? 혹시 요즘 예전보다 야간 운전이 불편해지셨나요? 이것이 바타민 A 부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이 눈에서 빛을 감지하는 세포를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단호박 100g만 드셔도 하루 비타민 A 권장 섭취량의 절반 이상을 채울 수 있습니다. 특히 단호박 껍질을 꼭 함께 드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껍질에 들어있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눈 속 황반을 보호해 줍니다. 마치 선글라스처럼 눈을 지켜주는 거죠. 노인성 황반 변성,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눈 질환 중 하나인데요. 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면역력 측면에서도 단호박은 대단합니다. 비타민 A가 코 속, 입, 폐의 점막을 강화시켜서 바이러스와 세균이 침입하기 어렵게 만들어줍니다. 겨울철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께 단호박이 천연 방패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이제 단호박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되는 꿀 조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선생님이 직접 추천해주신 조합들입니다. 꿀 조합 첫 번째, 단호박과 두부입니다. 단호박은 비타민과 식이섬유는 풍부하지만 단백질이 아쉽습니다. 두부가 이 부분을 완벽하게 메워줍니다.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이 단호박의 부족한 아미노산을 채워주고 단호박의 비타민 A가 두부의 단백질 활용도를 높여줍니다. 서로 부족한 퍼즐 조각을 딱 맞춰주는 것처럼 영양이 완전해지는 거죠. 혈당 관리 면에서도 더욱 좋습니다. 두부의 단백질이 단호박의 탄수화물 흡수를 더 천천히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단호박 두부 조림이나 단호박 두부 샐러드로 드시면 맛도, 영양도 훌륭합니다. 꿀 조합 두 번째, 단호박과 계란입니다. 계란은 제가 어르신들께 가장 자주 권해드리는 완전 식품입니다. 값도 싸고 구하기도 쉽고 영양은 이미 최고죠. 그런데 단호박과 함께 드시면 그 효과가 더욱 빛납니다. 계란의 건강한 지방이 단호박의 베타카로틴 흡수를 확 올려줍니다. 베타카로틴은 지방과 함께 먹어야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되는 성질이 있거든요. 단호박 계란찜으로 드시면 비타민 A 흡수율이 최대 4배까지 올라갑니다. 계란의 콜린 성분이 뇌 건강을 지켜주는데 단호박의 항산화 성분과 만나면 인지 기능 향상과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꿀 조합 세 번째, 단호박과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암 예방에 좋다는 설포라판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양배추, 케일, 무도 같은 가족이고요. 단호박과 브로콜리를 함께 드시면 두 가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만나 그 힘을 극대화시킵니다. 또한 브로콜리의 철분이 단호박의 비타민C와 만나면서 철분 흡수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평소에 빈혈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특히 좋은 조합입니다. 단호박과 브로콜리를 함께 살짝 볶거나 쪄서 드셔보세요. 꿀 조합 네 번째, 단호박과 계피입니다. 예전 어르신들이 계피 먹으면 혈이 잘 돈다고 하셨죠. 그 지혜가 지금도 통합니다. 계피는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해서 혈당 조절을 도와주는 성분이 있습니다. 단호박도 혈당 전문가, 계피도 혈당 전문가. 둘이 함께하면 시너지가 납니다. 구운 단호박에 계피가루를 솔솔 뿌려 드시면 향도 좋고 건강도 챙기고 일석이조입니다. 꿀 조합 다섯 번째, 단호박과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와 단호박의 조합은 최고의 궁합입니다.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이 단호박의 베타카로틴 흡수율을 3배에서 5배까지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호두의 오메가3 지방산은 단호박의 항염 효과와 시너지를 내서 뇌 건강과 심장 건강에 함께 도움이 됩니다. 단호박 샐러드에 견과류를 한 줌 뿌려 드시면 맛도, 영양도 2배가 됩니다. 자, 이렇게 좋은 단호박이지만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김수진 선생님이 가장 강조하신 부분입니다. 주의사항 첫 번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읽어주세요. 아까 단호박이 혈당에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단호박은 천연 당분이 들어있는 탄수화물 식품입니다. 특히 단호박죽처럼 갈아서 드시면 식이섬유가 파괴되면서 당분이 혈액으로 아주 빠르게 흡수됩니다. 김수진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단호박죽을 드시고 혈당이 갑자기 올라서 오신 경우를 여러 번 봤어요. 단호박은 좋은 식품이지만 드시는 방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당뇨가 있으시다면 하루 단호박 50g,
즉 주먹 크기 절반 정도만 드세요. 그리고 드신 만큼 쌀밥은 조금 줄여주세요. 찌거나 구워서 식감이 살아있는 상태로 드시고 두부나 계란 같은 단백질과 꼭 함께 드세요. 주의사항 두 번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단호박의 칼륨이 혈압을 낮춰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이 칼륨이 몸 밖으로 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혈액 속에 칼륨이 쌓이면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는데 심한 경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다 멈출 수 있습니다. 만성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드실 수 있는 음식의 범위를 반드시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먼저 상담하시고 확인해 주세요. 주의사항 세 번째, 과다 섭취는 금물입니다. 몸에 좋다고 너무 많이 드시면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노랗게 변하는 카로틴 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에 큰 해는 없지만 놀라실 수 있으니 알아두세요. 섭취량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또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식이섬유 때문에 배에 가스가 차고 더부룩할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켜 드세요. 이제 단호박을 가장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선생님이 가장 추천하신 조리법은 찜입니다. 단호박을 찌면 수용성 비타민이 물에 빠져나가지 않아서 영양 손실이 가장 적습니다. 김이 오른 찜통에서 10분에서 15분, 젓가락이 살짝 들어갈 정도로 익혀 드세요. 너무 오래 찌면 비타민C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삶을 때는 팔팔 끓는 물에 넣어서 빠르게 익히세요. 삶은 물에는 수용성 비타민이 녹아 있으니 국물 육수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굽는 방법은 달콤하고 맛있지만 180도에서 20분 이내로 지켜주세요. 너무 오래 구우면 항산화 성분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실 때는 전자레인지도 좋습니다. 물을 살짝 두르고 5분에서 7분이면 충분합니다. 빠르면서도 영양 손실이 적어서 바쁜 아침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단호박을 더 건강하게 드시는 꿀팁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름과 함께 드세요.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과 함께 드시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3배에서 4배까지 올라갑니다. 찐 단호박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 드시거나 단호박 샐러드에 넣어 드세요. 둘째, 껍질을 버리지 마세요. 단호박 껍질에는 과육보다 베타카로틴이 더 풍부합니다. 루테인, 제아잔틴 같은 눈 건강 성분도 껍질에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 솔로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세요. 셋째, 호박씨도 꼭 챙기세요. 호박씨 한 줌에는 단백질 9g, 마그네슘 150mg, 아연 2mg 이상이 들어 있습니다. 마른 팬에 5분 정도 볶아서 드시거나 가루로 갈아서 요거트에 섞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단호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김수진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식은 먹는 방법이 절반입니다. 단호박은 분명히 훌륭한 식품이지만 오늘 알려드린 주의사항을 꼭 지키시면서 드셔야 진짜 약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단호박 꿀조합과 주의사항 꼭 기억해 두셨다가 가족들과 나눠보세요. 가족들 건강까지 한 번에 챙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힘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